안녕하세요. 화금일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음치성악가로 유명한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는 1868년 7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음악 레슨을 받았고 성악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딸이 집을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유학을 반대한 데에는 아버지의 엄격함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음악적 소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의사였던 프랭크 손튼 젠킨스와 눈이 맞아 프랭크와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1885년 그들은 필라델피아로 사랑의 도피를 하여 결혼에 골인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에게 턱도 없는 꿈을 꾸지도 말라며 그녀의 꿈을 반대했던 것이죠. 또한 남편의 무분별한 사생활이 늘 불안정하기만 하다가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서 임지를 옮은 후 부부관계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17년 후 1902년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그녀는 살 길이 막막하여 시간제 피아니스트와 교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참고로 임질이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증입니다. 임질에 걸린 사람과 단 한 번의 성교로도 감염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며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성병입니다. 결혼 생활 중 얻게 된 임지후유증으로 왼쪽 손을 못 쓰게 되면서 피아니스트 교습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1909년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재산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성악 레슨을 받으며 베르디 클럽을 설립하고 1912년에는 첫 리사이트를 열며 성악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베르디 클럽은 플로렌스의 팬클럽이며 매주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해 공연을 열었습니다. 1928년에는 어머니마저 사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까지 합쳐져 더욱 풍족한 상태로 음악에 열중하게 됐습니다. 과연 플로렌스는 정말로 음악적 재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앞으로 나오는 플로렌스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녀의 꿈을 반대하던 그녀의 아버지와 전 남편이 그냥 나빴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쯤 되면 제 아무리 음악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라도 플로렌스가 음악에 대한 감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음의 높낮이나 리듬에 대한 감이 없어 보이며 음표도 겨우 따라가는 정도였습니다. 플로렌스가 리듬이나 박자를 실수하면 연주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플로렌스를 따라 반주도 일부러 틀리게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렌스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어이없는 노래를 매우 즐거워했으며 평론가들이 비꼬는 형태로 쓴 찬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확실히 위대한 성악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모든 훈련을 마쳤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자신이 실력 있는 음악가라고 착각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녀는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마님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아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그 탓에 플로렌스는 자기 자신이 노래를 매우 잘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노래를 듣다가 웃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시기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던 녹음기사의 표정이 썩는 것을 보고는 왜 그러죠?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대에 오를 땐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었는데 요란한 장식이 되어 있거나 날개가 달려 있었죠. 그녀가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베르디 클럽의 모습입니다. 자비를 들여 여는 성악 발표회였지만 레퍼토리만큼은 고난도의 어려운 곡으로 선보이곤 했습니다. 이 공연에 초대된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기는 하지만 그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마 음치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연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또한 플로렌스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 자신의 음악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음반을 틀으며 같은 시대 저명한 성악가인 루이자 테트라치니와 프리다 햄펠이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말하곤 했죠. 루이자 테트라치니는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데뷔하여 뉴욕에서 이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유명했는데 자신도 테트라치니에 비견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또 다른 경쟁 상대 프리다 햄펠. 간혹 자신을 혹평하는 평론가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노래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무렵 플로렌스는 자신보다 8살 어린 영국 출신 연극배우 세인트 클레어 베이필드를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베이필드는 항해사로 배를 타다가 목소리가 좋아 호주 멜버른에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공연을 왔다가 미국에서 머물게 됐으며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오르다가 아마추어 오페라 가수였던 플로렌스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1909년 한 클럽의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1909년부터 플로렌스가 세상을 떠나는 1944년까지 35년 동안 동반자로 인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자택 공연 베르디 클럽 역시 베이필드가 아이디어를 준 것이었죠. 베이필드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오페라 가수로서의 꿈을 밀어주던 첫 남자였습니다. 여기까지라면 그냥 분수도 모르고 설치는 부잣집 마님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플로렌스는 말년에 기어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뉴욕 제1의 클래식 음악 전당인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사실 플로렌스는 주로 자신의 클럽에 소속된 사람들과 초청객들 앞에서만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고 공연이라고 해봤자 매년 호텔 연회장에서 하던 정기 공연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악명은 대중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했고 거기에 그의 동반자 베이필드까지 그녀에게 카네기 홀을 제안합니다. 결국 대중들의 요청에 못 이겨 개최한 것이 바로 1944년 카네기 홀 공연입니다. 공연날 몇 주 전에 입장권이 매진되었다는 것은 그녀의 노래 실력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었죠. 1944년 10월 25일에 76세의 그녀가 마침내 올리게 된 카네기 홀 공연 포스터입니다. 그날의 무대에는 무려 5천여 관객이 입장했습니다. 입장 요금은 $2였지만 당시 안표 가격으로 최고치인 $20까지도 팔렸습니다. 열광적인 객석 분위기는 칭찬의 뜻도 있었지만 조롱 섞인 박수와 환호도 많았습니다. 성공적인 그 공연이 끝났지만 다음날 보도된 공연 악평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연 후 이틀 만에 쓰러졌으며 그 후 한 달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카네기홀 공연 후 한 달 만에 사망한 것은 비평가들의 혹평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애지중지하며 소지하고 다니던 그녀의 가방에는 그동안 그녀를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남겨준 유사 목록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봐주었던 베이필드는 그 다음 해에 새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노래를 다시 잘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못 부르는 건 아닙니다. 카네기 홀에서 공연 당시 만 76세임을 감안해서 들어야 합니다. 설령 최고 수준의 성악가라도 만 76세라면 아무래도 소리를 잘 내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도 밤의 여왕의 아리아처럼 소프라노 곡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노래를 들어보면 음이 높은 구간이 나오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위태롭게 음을 맞추려는 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 절대 다수가 저 노래를 부를 때 저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거나 노래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절대 아랑곳하지 않았죠. 1943년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가 다른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평소 같으면 택시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겠지만 사고 당시에 우연히 비명을 질렀다가 높은 파음을 잘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고급 담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충격을 받은 것보다 음악을 더 우선시했다는 증거이죠. 게다가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자기 음악 활동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어려운 음악인들도 후원해 주었고 자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한편 현대의 의사들은 그녀가 음악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녀의 고질병이었던 임질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임질을 옮아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살았는데 항생제가 없었던 시절 이 균이 그녀의 중추신경에 장애를 입혔고 이것이 그녀의 청력과 음악적인 감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했죠. 2016년 플로렌스의 정기영화 플로렌스가 개봉했습니다. 플로렌스 역은 메릴 스트립이 맡았으며 두 번째 남편이자 매니저인 클레어 베이필드 역은 휴 그랜트가 맡았고 반주자 맥문 역은 사이버 헬버그가 맡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플로렌스를 연기한 메릴 스트립은 음치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배웠으며 무명 시절에는 각종 극단을 전전하며 노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배우들 중에서도 노래 실력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화 안에서 메릴 스트립의 노래 실력은 말 그대로 연기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과연 소음이었을까 음악이었을까?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최악이고 작곡가에 대한 모욕, 귀 테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플로렌스가 소프라노로서는 자격 미달일 수는 있어도 노력하는 음악인으로서는 만점을 받을 만합니다. 또한 가난한 음악인들을 후원까지 해주었으니 자신의 한계보다 너무 큰 꿈을 꾸는 바람에 흑역사를 생성했을 뿐 그저 음악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튜브에는 생전 그녀의 음반에 담긴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웃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진지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은 성공적인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노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